자, 대로변에서 음란 행위를 한 사람, 과연 김수창 전 지검장이 맞을까요? 경찰은 지금 김수창 전 지검장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다는데, 먼저 제주 현지에서 이번 사건을 취재해온 동아일보 사회부의 임재영 차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임재영 차장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궁금한 게 많은데요. 오늘 경찰에서 새로운 수사 결과 내용 발표한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제주 경찰은 오늘 오전에 그 비공식 사건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 국과수에 보낸 CCTV 영상이 모두 7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3건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이후에 조사를 하면서 용의자가 찍힌 영상 4건을 추가로 보낸 것이죠. 그리고 그 음란행위 장면이 찍힌 장소가 지금까지는 2군데로만 알려졌는데 경찰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보다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 그러면요. 예. 지금까지 2군데서 음란행위를 했는데 다른 곳에서도 음란행위를 한 장면이 CCTV에 포착이 된 건가 보네요? 네, 그런 걸로 지금 경찰은 오늘 오전에 밝혔습니다. 자, 그럼 지금 CCTV 7개가 지금 국과수에 가 있는 건데 네. 언제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이 국과수에서 지금 어저께 내려와서 직원들이 내려와서 현장과 대조하는 작업을 했는데 좀 사안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조금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경찰 측에서는 내일이나 모레쯤에 국과수 분석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김수창 전 지검장이 어제 변호사를 만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혹시 변호사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직접적으로 연락을 했는데요. 예. 일단은 김수창 전 지검장이 어떤 마음에 상당히 많이 불안한 심정이 있었고요. 좀 많이 사건이 확대돼서 억울하다는 마음을 밝힌 듯 하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변호사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공방이 계속 이어질 거로 보이는데, CCTV 분석 결과가 빨리 나와야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임재영 차장,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정훈 부장께 좀 여쭤볼게요. 경찰 내부에서는 지금 CCTV 속 인물이 100% 김 전 지검장이 맞다.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CCTV 중에서 아주 선명한 것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뚜렷하게 나오는 것도 있다고 그러고, 특히 이런 인상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김수창 전 지검장하고 거의 똑같다. 그러다 이제 국과수에 보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이제 물론 식별이 잘 안 된 걸 더 이렇게 확대해 보거나 분석을 해보는 것도 있지만 또 100% 확실한 것인지, 그러니까 육안으로 똑같다고 보는 거랑 또 실제로 이제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일치한다. 키라든지 그다음에 옷 색깔이란 이런 게 100% 맞다 이런 것 어떤 공식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이런 취지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은 일단은 이 CCTV를 다 뒤져봤지만은 이제 김수창 지검장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먼저 있다가 싹 사라졌다. 그리고 자기가 거기 앉았는데 자기를 오인해서 잡아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CCTV를 다 뒤져봤지만 한 명밖에 없더라. 김수창 지검장 한 명밖에 없었다. 만약 김수창 지검장 말이 맞다면 누군가가 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성이. 그러나 그 남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가공의 인물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뒷받침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상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고한 여고생의 이제 진술을 추가로도 받았는데 아마 이 여고생이 이제 집으로 근처가 집인데 집에 들어간 뒤에 또 내다봤답니다. 바깥을 내다보니까 거기에 그 사람이 그대로 있더라. 이런 추가 진술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또 뒷받침한 증거들이 김수창 지검장이 거의 확실하다는 쪽으로 지금 모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황순욱 팀장께 그럼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지금 조금 전에 임재영 차장이 설명한 바대로라면 음란 행위를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추가적으로 더한 것이 드러났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예. CCTV가 지금 원래 경찰이 확보한 게 3개였는데 예. 4개를 더 지금 국과수에 보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낸 CCTV의 내용에 보면 음란 행위를 한 장면이 아주 뚜렷하게 찍힌 CCTV 자료도 있었고 예. 또 묘사를 굳이 하자면 신체 특정 부위를 바지 밖으로 내놓은 상태로 활보를 하고 있는 모습도 찍혀 있다. 이렇게 경찰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맞는 것으로 경찰에서는 확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특정 행위를
한 장소가 두 군데 이상이다. 예. 두 곳 이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지도가 좀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김 전 지검장의 행적을 이 지도를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주지검이 있고요. 여기 관사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서 묵고 있는 곳이죠. 근데 김 전 지검장이 여기서 동태집까지, 이게 사실 동태집 위치는 요 위쪽이어야 하는데 지금 한 3km 정도 도보로 가서 동태찌개를 먹고 그러고 다시 이 길로 이렇게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그 여성 2명을 뒤쫓는 장면, 그 장면이 찍힌 부분이 바로 이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 관사로 나서는 장면까지 지금 CCTV 찍힌 거고요. 이 주변에서, 이 지역 주변에서 지금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CCTV에서 확인해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이 있고, 경찰에서 어느 정도 얼굴을 확인했다면 굳이 국과수로 보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의문인데요. 황순 팀장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국과수의 정확한 본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받아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결과가 21일에서 22일 이번 주 말쯤이면 나올 것 같은데 그 구체적으로 경찰에서도 이 CCTV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설명을 다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예. 이유는 일단은 기소 이후에 재판 등에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좀 대응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전에 발표일 경우에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해서 어떤 재판에 갈 때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으로부터 역공을 당하거나 또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경찰에서도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어제 사실 CCTV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은 김 전 지검장으로 의심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의 아주 수상한 행적이 나오는데 그 영상을 같이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여성 2명이 짧은 바지를 입고 지나가고 있고 그 뒤를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초록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지금 쫓아가고 있죠. 네네. 뭐 지금 저 모습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모습과 거의 똑같다, 같은 인물이다. 지금 예. 이렇게 전 육안으로 봐도 거의 뭐 동일 네. 인물로 보이네요. 그렇죠. 지금 여성들이 오른쪽으로 사라지니까 흘끗 한번 쳐다보고 여성들은 저기가 화장실이 가려고 했는데 화장실이 닫혀 있으니까 다시 나온 겁니다. 네. 자, 근데 김 전 지검장으로 보이는 사람은 문을 열고 반대편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이 건물을 왜 들어왔는지 지금 이유가 안 나와 있죠. 건물을 들어와서 다시 나갔고 그래서 다시 가다 뒤를 한번 돌아봅니다. 지금 여성들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추측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다시 발길을 돌려서 관사 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저쪽이 가면 저쪽 오른쪽으로 향하면 관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기 아마 10시 10분쯤이기 때문에 관사 쪽으로 갔다가 또 다시 나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음식점 쪽으로, 김밥집 쪽으로 좀 나와서 다시 또 왔다 갔다 했다는 이런 얘기가 돼서 본인이 말하는 어떤 그 동선, 그러니까 동태탕을 먹고 쭉 산책을 하다가 돌아온 길에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공격을 당했다는 것과 조금 맞지 않는 그렇죠. 것들이 되죠. 저는. 예, 그리고 지금 예. 공개된 CCTV들을 보면요.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들이 어디 길을 가거나 어떤 목적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갈 때는 그 앞만 보면서 이렇게 쭉 보통 자연스럽게 걸어가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공개된 CCTV 곳곳에서 보이는 모습이 두리번 하거나 누군가를 찾는 듯한 제스처가 상당 부분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의심을 많이 사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김수창 전 지검장이 했을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행위, 그 음란 행위는 사실 변태 성욕에 가까운 건데요. 사실 일반인들은 그 심리를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에게 어떤 심리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건지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흔히 노출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낯선 사람한테 성기를 노출한다는 그런 생각과 행동이 성적인 흥분이나 쾌감을 주게 되고요. 근데 이걸 조금 더 깊은 심리적인 이유를 들여다보면 내가 이제 남자다움을 확인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성기를 드러내면 놀라는 모습 같은 걸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이제 자신감을 얻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출증도 우리가 흔히 도착증이라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성변태죠. 김정은 부장, 저렇게 뭔가를 자기 걸 드러내서야만 자기 존재감을 인정받는다는 심리.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공연 음란죄 같은 경우는 사실 처벌수준이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뭐 벌금형이라든지 집행유예 나지만 그러나 대개 이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떤
그 어떤 범죄의 일종이긴 하지만 뭔가 어떤 심리적인 이유라든지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나타났던 약간 병적인 증세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어떤 치료를 전제로 한 처벌 이렇게 치료와 처벌이 함께 부과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게 일반 사람이 아니라 바로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고위 공직자들은 또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그 심리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그 노출증이 있는 분들이요.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분들을 구분하기는 많이 힘들고요. 근데 이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이런 네. 노출증이 자꾸 반복이 돼서 네. 성범죄를 쉽게 저지르신다고 보시면 네. 자, 김수창 전 지검장이 어제 나와서 변호사를 또 만나러 갔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러 가서 아마 자신의 심경을 그대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아까 임재영 기자가 잠깐 설명을 하긴 했지만 김정 부장 취재하신 부분이 있죠. 아마 이제 그 대학 동기를 선임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저께 면직 처리가 됐고 어제 이제 제주도에 내려와서 관사에서 이제 짐을 싸서 이제 싼 다음에 나가는 장면이 지금 이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기자들에게 이제 포착이 됐는데 아마 뭐 둘러싸여 대답하지 않고 이제 피해서 겨우 뭐 도망가듯이 좀 갔는데 하여튼 자기 그 대학 동기인 그 지금 나오죠. 이제 문성윤 변호사를 이제 선임을 했고요. 아마 또 대학 친구고 그렇기 때문에 또 굉장히 절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자기 그 개인적인 어떤 그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더 어떤 좀 허심탄회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선임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문 변호사 얘기로는 하여튼 질질 끌지 않고 좀 빨리 끝내고 싶다, 끝내겠다, 끝낸 쪽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떤 그 개인의 어떤 명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손상이 가고 있는 본인이 뭐 어떤 잘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정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가급적 빨리 어떤 종결 짓는 걸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조수진 차장.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조직에 비해서 유독 검찰에서만 저런 성추문들이 자주 불거지는 것 같아요. 네. 검찰의 어떤 조직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과거 사례와 함께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가장 논란이 됐던 건 바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이 있었죠. 1년 가까이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고요.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지금 계속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리고 또 전모 검사라는 사람은 연예인 에이미 씨의 어떤 해결사 역할을 해서 무리를 빚었고 또 정식 검사는 아닙니다만 한 예비 검사의 경우에는 조사실에서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네, 전직 검찰총장이라든지 법무부 장관 지낸 분들은요, 요즘에 전화를 걸어와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너무나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검찰의 경우에는 그릇된 것을 바로잡는 사정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무원들과는 달리 검사는 임용이 되면 3급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거죠. 9급, 7급, 5급도 아닌데 3급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어떤 공직 기강에 대해서부터 어떤 관념을 바로 세워야겠습니다. 저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그 방금 나온 사례 중에서 이제 아래 그 젊은 검사들 같은 경우 좀 다르지만 최동욱 전 총장이라든지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는 보면 사실 지방 근무 때 벌어진 일이거든요. 지금 김수창 제주지검장도 마찬가지인데 소위 검사들은 이제 지방 근무를 하게 되죠. 계속 쭉 돌게 되는데 특히 지방 근무를 하게 될 때, 특히 간부가 됐을 때, 특히 지역에서는 굉장한 그 유혹을 받게 되고 또 실제로 최동호 전 총장도 이제 부산지검 동부지청 근무할 때 어떤 그 발단이 됐고요. 김학의 전 차관도 사실 인천지검 근무할 때 발단이 돼서 그 건설업자와 어떤 유착 관계가 벌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김수창 지검장도 마찬가지인데 소위 지방 근무할 때 특히 근무 기간이 더 해이해지는 어떤 또 가족들과 뭐 같이 가는 건 있지만 특히 떨어져서 혼자 간 경우에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신변 관리 이런 부분이 더 철저하게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소위 이제 안기부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검찰 간부들 뒷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찰이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경우에 많이 적발이 됐어요, 실은. 적발이 돼서 청와대 보고도 되고 검찰에 통보도 돼서 조용히 나가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정원 이게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소위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소위 감찰 기능 그때는 이제 부정적인 어떤 방향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소위 이런 감시자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는 건 아닌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방 근무하는 공무원
비단 검찰뿐만이 아닐 텐데요. 검찰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